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6일 오전입니다. 이틀 뒤에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서 상당한 권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은 정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다시 통합당의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통합당은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사실은 영혼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름에는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김종인 씨가 만약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 대통령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그 자기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이 영악한 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상 가치, 자유, 민주, 반공, 법치,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중차대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은 우파의 영혼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팔아넘기느냐,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자살하느냐가 달려있는 전국대회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은 자멸 또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의 대패 책임자 중 한 사람은 김종인 씨입니다. 3명을 꼽는다면 황교안, 김종인, 그리고 공천을 잘못한 김형오, 3사람을 꼽아야 될 것입니다. 김종인 뭐가 잘못했느냐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막말입니다. 김종인의 막말이 선거를 망쳤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언론은 차명진, 김대호의 막말이 선거를 망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명진의 세월호 발언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왜 막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일부 국민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차명진 씨를 공격을 하니까 차명진 씨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텐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한 거에 막말로 치부되었습니다. 김대호 후보는 어떤 시설을 할 때 꼭 장애인만 서서는 안 되고 보통 사람도 서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은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 폄하가 아니고 노인 배려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사람의 너무나 당연한 발언을 좌파들이 민주당 지지 세력이 문제를 삼으니까 느닷없이 청천벽력으로 김종인 씨가 후보 제명이다 이래 됐습니다. 후보 제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바로 아무 문제가 없던 그 말이 막말로 둔갑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막말은 후보 제명이란 막말입니다. 당연한 말을 후보 제명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이게 막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하면은 그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가 잘못한 것이지 그 말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 언론이 김종인 대변인처럼 돼가지고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요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왜 김종인 씨가 이 당권을 장악할 때 통합당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영혼이 없는 당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건 있으나마나한 좀비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왜 좌파들의 막말 공세에 항복을 했느냐 하는 걸 보면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이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념이 없으면은, 이념이라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념은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정통 국가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역사관,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산당이나 좌익과 대결할 때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차명진, 김대호 말은 막말이 아니다. 헌법 위반도 아니다. 그게 무슨 막말이냐. 김대호 씨 이야기가 나오면은 김종인 씨는 그것은 노인 폄하가 아니고 노인 배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받아쳤어야죠.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니 그렇다면 세월호 텐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습니까? 바로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 미래통합당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없는, 자부심도 없는 그런 사람, 바로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이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당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정당을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사회주의적 개헌을 하려고 할 때 거기 막지 않을 겁니다. 아니, 협조할 겁니다. 이미 김종인 씨는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주의적 개념인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1987년 개헌할 때 자기가 집어넣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주의적 개헌에 찬동하도록 미래통합당을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념 무장이 돼 있으면은 100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념 무장과 사실 무장이죠. 이념 무장만으로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념이 사실에 기초할 때 그렇게 끈질기게 된다는 거죠.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은 김종인 같은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그 장명을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꿈으로써 이번 총선 패배에서 저는 한 10석 정도를 날렸다고 봅니다. 나머지 10석은 누가 날렸느냐? 공천 잘못해서 날렸다고 봅니다. 또 다른 10석은 김종인의 선거 지휘가 잘못되어 가지고 날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 130석 차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100석 약간 넘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미래한국당과 합쳐서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천우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황교안, 김종인, 김형호 세 사람이 경쟁적으로 미래통합당을 망치려고 했는데 그나마 국민들이 버텨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이 선거를 패배로 몰고 간 사람을 다시 영입한다고 하면은 미래통합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집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때의 민정당, 그리고 노태우 때의 3당 합당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 초에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3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가지고 민자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3당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수 대연합 구도였습니다.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을 잃었죠. 이름이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그나마 이회창 씨가 당수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버텼습니다. 1997년에 김대중 당선, 2002년에 노무현 당선, 좌파 10년을 했습니다. 그 실정에 반발해가지고 다시 한나라당이 2007년에 이명박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5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명박, 그 뒤에 박근혜,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세력, 자유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입니다. 여기서 배출한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 다 이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사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박정희,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그런데 김종인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탄핵 잘못됐다고 사과해야 된다. 그 말은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탄핵이 잘못되었다. 이명박, 박근혜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시대 자체가 적폐다. 예, 동조하는 겁니다. 역사 부정에 김종인 씨는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의 역사관은 바로 그 영혼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서도 김종인 씨는 미래통합당의 역사를 팔아넘기겠다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버리면은 그 조직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됩니다. 즉, 김종인 씨는 미래통합당의 영혼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우파의 영혼을 그냥 도려내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영혼 없는 정당에서 무슨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부패 전력자입니다.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획을 부르짖을 때 박수를 치겠습니까? 젊은 사람 대통령 만들겠다고 합니다. 나이가 80이 되는 노욕에 가득 찬 늙은 정치인, 실패한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겠다고요? 30대, 40대, 50대의 표를 얻겠다고 합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에게 김종인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무슨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심재철 원내대표는 평소에 자유우파적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참 앞장섰던 투지만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낙선되고 원내대표로서 뒤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황교안 대표, 절대로 정계에 복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참 지저분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전국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역사적 역할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최소한 자유한국당의 당헌 강령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이번 투표장에 가서 미래통합당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영혼을 지킨다는 게 한국 자유우파 세력의 영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용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